지역에서 발견하는 세상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김태훈의 썰.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 김태훈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먼저 오늘의 퀴즈 소개해 주시죠. 네, 한 해의 시작은 한 해의 시작인 음력 1월 1일은 무슨 날일까요? 1번 추석, 2번 단오, 3번 설, 4번 정월대보름. 네, 정답은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썰을 가지고 오셨나요? 올해 진주시가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부지 인근 주민과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 네. 그게 좀 심상치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예. 오늘 그 얘기하면서 반려동물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최근에 뉴스로 많이 전해드렸는데 양측이 의견을 좁히려고 그 다른 지역 선진지도 견학을 하고 왔다던데요. 이 갈등의 골이 잘 안 메워지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잠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작년 여름에 그 진향호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네. 진향호는 잘 아시겠죠? 그래서 네. 이때 이제 과제로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진양호에 동물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동물원을 좀 옮기자. 왜냐하면 이곳이 1986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아무래도 요즘의 어떤 시대 감성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거죠. 요즘은 좀 동물원도 좀 동물 복지라든지 그렇죠. 생태라든지 이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여기에 이제 좀 환경으로나 재정적으로 한계가 많다 보니까 옮기자.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나오나니 동물원을 옮기면서 제대로 확장을 하고 그 대신에 그 빈 공간에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자라는 안이 처음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 안이 발표되고 나서 이제 인근 판문동 세터마을 주민들이 반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동네에 이제 그 종합지원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수질 오염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겠냐, 혐오 시설 아니냐, 우리는 반대한다. 그랬더니 이제 진주시는 이 혐오 시설 아니다, 오히려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공무원들과 또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한 50여 명이 지난주에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 반려동물공원을 선진지로 다녀왔다고 합니다. 근데 예. 그 사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은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녀오셨다는 그 네. 대전 반려동물 공원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이게 이제 작년 여름에 이렇게 오픈을 한 곳인데요. 네. 약 한 9,000평 되는 부지에 반려동물 문화센터, 야외 훈련장, 대형견, 중형견, 소형견 등이 이제 놀 수 있는 놀이터. 네. 그런데 이제 그 문화센터에는 보니까 체육관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실내에서 훈련도 하고 놀이도 할 수 있는. 그리고 펫 샤워실이라고 해서 놀리고 나서 또 강아지들도 목욕도 시키시고. 예. 그리고 이제 카페도 있습니다. 카페 이름이 또 재밌어요. 파트라슈라고. 파트라슈 카페.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동물공원 바로 옆에는 또 유기견을 보호하는 이제 동물 보호센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작년에 문을 열었고요. 네. 이게 이제 시 예산을 들여서 만들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시민 중에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전국적으로 보면 1,500만 명을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눈길이 가는 대목이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특히 이제 파트라슈 같은 카페에 네.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동네 주민을 이제 우선으로 채용을 하더라고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진주시가 주민들 모시고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사실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희소식인 것 같은데 또 뭐 동네 경제 발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나 반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뭐 자세한 내막까지는 취재는 못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좀 기사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사전에 좀 충분하게 소통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공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진양호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또 많이 낙후돼 있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반려동물 지원센터가 뭐 하는 데인지 어떤 시설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이 안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혐오 시설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기동물 보호소라는 건 좀 알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TV에서 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유기동물들이 막 이게 비좁게 모여 있고, 거기서 또 막 먹이 줄 때마다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주변에 또 옛날 또 개사육장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폐수 나오고 오물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주민들께서. 선입견이 근데 좀 이게 있으시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좀 비전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좀 그 과정이 없이 그냥 결정을 하고 통보하는 식으로 했다. 이제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좀 제안을 좀 드리고 네. 또 저는 그 정도 제가 이제 대전 사례를 보니까 대전 시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네. 그 정도의 어떤 비전이나 그림이라면 음. 사실 좀 지역을 공모하는 지역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더라고요. 네네. 그 정도라면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좀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을 가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결국에는 그러니까 소통이 부족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네. 요즘 보면은 뭐 반려동물 지원센터, 반려동물 공원 이런 표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뭐 세상이 네네. 바뀌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예전에는 유기동물 보호소 정도가 전부였던 것 같고요. 그런데 네. 민간이 아니고 이렇게 지자체가 직접 동물보호 나선 게 언제부터였나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이 생긴 게 1991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91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1988년입니다. 88년. 네. 서울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데뷔하는 시점이었죠. 네. 그때 동물과 관련해서 세계적인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잘 아실 텐데 보신탕이라고. 개고기. 네. 예,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비난도 많이 받았고 네. 이슈도 많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국제동물보호재단이라고 IFAM이라고 하는 단체가 네. 우리나라 정부에 굉장히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로 요구를 합니다. 동물 학대를 금지하라. 아,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동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 문제, 무역 문제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나라의 평판이 되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부담을 느껴서 정부가 동물보호법을 91년도 5월 달에 제정해서 공포를 하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거기 주요 내용을 보면 잔인한 도살이라든지 불필요한 고통을 준다든지 네. 공포감을 주는 행위, 동물에게 공포감을 주는 행위, 겁주는 행위, 그다음에 고의적으로 유기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이제 못하게 해야 된다 법적으로 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법에 근거를 해서 1991년도 11월 달에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시가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합니다. 오, 네. 예, 그게 아마 최초예요. 이제 구청이나 이제 지자체가 유기동물에 대해서 어떤 보호의 책임을 갖는. 네. 그래서 이제 지자체가 그 내용을 보면 지자체가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거나 아니면 직접 만들거나 위탁을 하고 네. 그리고 유기견이 생겼을 경우에 한 달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동물원에 기증을 하다든지 이제 매각을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동물들을 관리했을까? 네네. 그 동물보호법이 없을 때는 가축 전염병 방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동물들을 관리를 했거든요. 전염병. 그때도 네. 그때도 이제 유기견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따로 이제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없으니까 구청장이 지정한 수의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맡겨서 네. 열흘간 공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열흘 동안에 주인이 안 나타나면 실험실에 판다든지 아니면 살처분을 했던 거죠. 아이고. 그렇게 보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네요. 사실은 그 동물들한테는 뭐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 정도가 아닐까 요즘 보면. 맞습니다. 예, 네. 그런 것 같은데. 그 대전 사례를 보니까 뭐 주민 설득이 네네.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말 네네. 짧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좀 지자체가 좀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역 주민들이 또 못 알아준다고 서운해하지도 마시고 조금 네. 시간을 갖고 네. 영상 보여드리고 다른 사례를 많이 보여드리다 보면 네. 동네 좋은 거잖아요. 젊은 그렇죠. 사람들 올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지자체가 진득하게 좀 설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서두르지 생각을 말고 가집니다. 대화로 네.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 김태훈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정답은 3번 설입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 가운데 1341님, 1639님, 8525님, 5019님, 7564님까지 5분께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 팟빵에서 라이브 경남 검색하시면 됩니다. 금요일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